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파이코인 네이버 밴드 오픈 안내드립니다. 유료로 공개하던 파이 정보들이 워기 밴드에서만 무료로 공개 중에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밴드 가입하시고 대박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KYC 인증 신청 시 10분 이내에 바로 통과되고 마이그레이션도 15일 정도 지난 후에도 바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KYC 인증 신청을 해도 통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마이그레이션도 아주 천천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코어 팀은 불량 계정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개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파이코어 팀은 마이그레이션 물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KYC 통과는 현실적인 기술로 바로바로 가능하며 마이그레이션도 15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전에 파이 네트워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10가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관련되어 보안 인프라를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메인넷으로 전환함에 따라 강력한 보안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안전한 지갑 통합, 암호화 프로토콜 및 포괄적인 신원 확인 시스템과 같은 보안 조치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면 사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파이코인 메인넷에 관해 자신감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디 카바스라는 투자자의 활동 중 하나는 파이 메인넷 분석이었는데요. 에디 카바스라는 인물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자료를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어팀이 아직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서 수치의 정확성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파이의 총 마이그레이션 개수는 현재 기준으로 약 17억 개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파이 생태계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총 락업된 파이 개수는 12억 개로 파이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락업된 파이 수는 현재 유통되는 파이의 수보다 적은 4억 개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분포는 23년 4월 기준으로 200만 개의 마이그레이션된 지갑 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파이의 지속적인 유통과 새로운 마이그레이션 및 락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이 생태계에는 많은 채굴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활성 채굴자 수는 4,500만 명으로 블록체인 생태계의 보안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총 락업 비율은 73%입니다. 이는 파이가 장기간에 걸쳐 보관되며 파이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파이 생태계의 현황은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락업된 지갑 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지갑의 약 30%에 해당하는 80만 개의 지갑이 락업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부분 락업된 지갑이 60%에 해당하는 150만 개가 있으며 락업이 되지 않은 지갑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지갑 소유자분들은 락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총평균 파이 보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활성 채굴자 중 약 5.19%의 개척자들이 약 17억 2천만 개의 파이를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여기서 락업된 파이를 제외한 유통되는 현재 파이의 수는 약 4억 4,900만 개 가량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한 개척자들의 1인당 평균 파이 보유수는 737개. 여기서 락업된 파이를 제외한 1인당 평균 파이 보유수는 19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약 0.96%가 평균 737개의 파이를 보유하고 있고 전체의 약 6.49%가 평균 552개의 파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약 18.08%가 평균 368개의 파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의 약 40.01%가 평균 74개의 파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척자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의 락업 비율은 높아질 것입니다. 락업 비율은 프리코인 락업 시스템 출시와 더 많은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해 높아질 것입니다. 평균 파이 보유수와 초기 유통량에 대한 계산을 해보시겠어요? 현재 기본 채굴률이 매달 하락하고 있어서 개척자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 파이 보유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해당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개척자들이 유입되는 상황에서도 평균 파이 보유수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레퍼럴 보너스 마이그레이션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참여자들이 파이를 보유하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오픈 메인넷 시점에는 활성 개척자 4,500만 명 이상이 모두 KYC를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초기 유통량을 추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감안하여 현재의 락업 비율과 마이그레이션 평균 보유수를 토대로 초기 유통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표들을 더욱 자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 메인넷 초기 유통량은 락업 비율, 마이그레이션 평균 보유수 외에도 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개척자들이 자신의 파일을 거래소에 출시할지 아니면 락업에 더 많은 기간을 할당할지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초기 유통량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21년도 백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메인넷 이전의 모든 개척자들이 채굴한 파이의 대략적인 총액은 약 300억 파이입니다. 이는 상당히 많은 양이지만 이는 단지 초기 채굴 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현재 오픈 네트워크에서는 매일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며 이는 더 많은 파일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KYC의 속도와 참여도에 따라 채굴된 파이의 양은 계속해서 다양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락업이 적용되지 않은 수량으로 미래에 생산될 파이의 양은 현재의 양보다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파이를 채굴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래에 더 많은 파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웨스 스펜서의 보유 수량에 대한 관점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웨스 스펜서는 자신이 보유한 고래 수량을 추측했습니다. 웨스 스펜서는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고래가 3,000파이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웨스 스펜서가 아직 레퍼럴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웨스 스펜서는 레퍼럴 보너스로 인해 그 숫자가 치솟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 8월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개 이상의 파이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파이 시장 전체를 고려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파이 수요와 공급이 다른 영향 요인들에 따라 다르게 형성됩니다. 지금 당장 500에서 700개 이상의 파이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파이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급 부족은 또한 파이의 가격과 사람들의 구매 및 판매 의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파이 시장의 현재 상황과 지역별 특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파이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가총액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해당 자산의 현재 가치를 전체 공급량으로 곱한 값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자산의 규모와 가치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는 총 공급량이 아닌 순환 공급량을 사용합니다. 순환 공급량은 락업되거나 예비 보관 중인 코인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는 락업되어 있는 코인이 시가총액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가총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락업되거나 예비 보관 중인 코인의 수를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가총액은 순환 공급량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순환 공급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가총액은 해당 자산의 인기와 가치를 측정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파이코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코인은 최근 KYC가 발표한 오피셜 자료에 따르면 3월 4일을 기준으로 380만 명을 넘는 개척자들을 성공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파이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은 혁신적인 암호화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성과로 파이코인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KYC는 앞으로 파이코인 검증자 수의 더욱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파이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파이코인의 대단한 성장세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파이코인을 주목할 만한 가치 있는 투자 대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의 성공적인 성장은 그만큼 많은 이들이 파이코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파이코인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파이코인 생태계가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안정성은 파이코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파이코인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이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신뢰성 높은 거래를 가능케 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자동화된 거래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파이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파이코인과 함께하는 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코인은 분산형 앱을 만들기 위한 기반 기술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안성이 높은 앱 개발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는 단순히 상장을 목표로 하는 코인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는 분산화된 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파이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프로젝트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 생태계에는 다양한 사용자가 존재하며, 이들 중 대부분은 상장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 전에는 생태계 내에서 사용자들 간에 합의된 가격이 상장소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합의 과정은 생태계 내에서의 다양한 의견과 의논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파이 생태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는 생태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파이가 유니크한 코인 중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생태계 내에서 협력과 공감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파이 생태계는 보안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생태계 내에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은 거래소와 코인 개발사 간의 합의로 상장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잡코인들은 이내 가격이 급락하곤 합니다. 이러한 가격 변동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코인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매수 주문이 증가한다면 코인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반면에 코인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매도 주문이 증가하면 코인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 원리는 모든 금융시장에서 적용되며 코인 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메인넷 이전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5가지로 축약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계약 및 기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분산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한 강력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개발하면, 개발자가 혁신적인 기획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생태계를 확장하며 더 많은 사용자 기반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 네트워크는 스마트 계약과 D앱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분산 애플리케이션의 발전을 촉진하고 블록체인 생태계의 확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 계약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철저한 검증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성장 방안 중 하나는 새로운 사용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파이 네트워크의 장점을 홍보하고 프로모션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한층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자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를 개발하여 사용자들이 플랫폼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UI 디자인 방법론과 사용자 피드백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를 제공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 최적화를 통해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은 차별화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며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UI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성능을 최적화하여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파이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간편하고 원활한 서비스 경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과 모바일 앱 최적화를 통해 파이 네트워크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원활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파이 네트워크를 보다 많이 이용하게 되며 높은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탈중앙화 거래소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면 파이 네트워크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덱스와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를 개발하고 통합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덱스와 같은 거래소를 연결하는 다른 탈중앙화 거래소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사용자들이 더욱 다양한 자산을 거래하고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누리며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이 네트워크의 사용자들은 더욱 풍부한 거래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파이 플랫폼의 성장을 위해서는 개발자들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개발자들이 파이 플랫폼에서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자 도구를 제공하고 개발자 문서를 상세하게 보강하여 파이 플랫폼에서의 개발 작업이 더욱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자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지원 채널을 더욱 강화하여 개발자들이 파이 플랫폼에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개발자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파이 플랫폼 사용자와의 소통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파이 플랫폼은 더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규제 준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파이 네트워크는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의 우선순위 지정, KYC 및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준수, 규제 기관과의 파트너십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고 주류 채택을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파이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화된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해킹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보호되며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을 통해 데이터 의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산화된 시스템은 더욱 안정적이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따라서 파이 네트워크는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욱 자세히 설명하자면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화된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높은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각 블록 내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노드가 해당 블록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검증함으로써 위변조 및 해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은 모든 노드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의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파이 네트워크는 이러한 분산화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일 서버가 아닌 여러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개인정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저장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노드가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함으로써 높은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이 네트워크는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이었습니다.